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선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12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거쳐서 1월, 2월 이제 새로운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일을 시작한 지가 한 달, 오늘이 21일인가요? 그럼 한 달 하루 1월이 31일이니까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예측이 있었으나 그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이 아마도 많이 약해질 수도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가들의 예상 내지는 예측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의 말을 분석을 했고 특히 그 가운데 그 큰 그 축은 잡지 그 애틀란틱의 런던에서 이제 기사를 보내는 스텝입니다. 야스민 서한이라는 이 스텝 라이터가 트럼피즘의 다음은 무엇일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를 트럼피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피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시점부터 앞으로 그냥 없어지고 마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이 뉴스맥스와 살짝 그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플로리다주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CPAC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 이벤트에 참석을 합니다. 현재 전해진 바로는 폴리티코나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민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반이민을 걸고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하나하나 없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다로 알려져 있는데 모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스크립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도 아니고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 아직도 한창 남아있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추종 세력들의 기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이것이 공화당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아마 지금까지 선거 이후에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애틀랜틱이 아주 잘 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는 그 CPAC 이벤트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약자로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서 CPAC 이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초대를 했대요. 가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사양 내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공, 아직까지도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받은 표보다 2020년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7천만 표 이상, 7천만 표가 아니라 700만 표 이상을 덜 받았지만 본인이 2016년도에 받았던 그 표보다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2020년에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 기세를 트럼프에 대한 이 열렬한 사랑과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원천은 포퓰리즘이었죠.
인기 영합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포퓰리즘, 그 인기 영합주의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의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트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해 주질 않아. 특히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엘리트 정치인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깔봐. 그런 것을 내가 당신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세 사람과 그 세 사람이 권력에서 물러나고도 얼마나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그들의 포퓰리즘이 남아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때로는 피폐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태리,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입니다. 여기에 아주 민주주의로 성공한 그윽한 민주주의의 향기가 있는 영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렇게 후진 아르헨티나, 칠레, 이태리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태리에 지금도 아직도 유럽연합의 의원을 하고 있죠. 베를루스코니즘. 아르헨티나에 페론이 숨진 지가 언제입니까? 73년인데 페로니즘. 칠레의 후지모리가 아직도 부패 혐의 이런 것으로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 이 프리모리즘, 베를루스코니즘, 이태리,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칠레의 후지모리즘, 미국의 트럼피즘 같이 가는 거예요. 다 민주주의로 후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그 파퓰리즘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 파퓰리즘의 주인공인 리더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서 떠났어요. 이 세 사람. 쫓겨나서 떠났어도 그 권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왜 그러는지를 쭉 애틀란틱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공통점은 파퓰리스트 정치인이 떠난 뒤에도 존속하는 이유는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퓰리즘의 추종자들은 정말로 사교 집단의 그 컬트의 추종자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이태리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입니다. 4개 정부의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계속 어떤 때는 1년, 2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길게 가면 2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4번 정권이 바뀌는데도 몇 년 해서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36년생이에요. 9월달이 생일이니까 지금 84세인가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인기 영합주의자였죠. 트럼프 이전의 포퓰리스트 정치계에서 하면은 베를루스코니를 꼽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 사업가였고 텔레비전 퍼스널리티였고 기존 정치에 반기를 들면서 내가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어 해서 사람들이 뽑아줬죠. 그런데 베를루스코니가 20년 이상 온갖 스캔들을 몰고 다닙니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받고 증거도 많아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런데 2009년도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게 나를 향한 박해다. 탄압한다. 이태리에서 총리 가운데서 나만큼 탄압받은 총리가 어디 있는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그런 형태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컬트 집단,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잘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사임을 하는데, 이 사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사기다,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의회의 멤버, 의원이라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여전히 그는 파워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 파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정치인으로서요. 충성파를 정말로 충성파 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월 6일 그렇게 증거가 많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트윗과 그날의 연설이 있었고 또 재판받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시켜서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들이 여기에 아직 굴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태리와 비교가 되는 점이고요. 또 후앙 페로니즘, 트럼피즘, 페로니즘. 그 후앙 도밍고 그 페론이죠. 이 페론은 74년도에 사망했습니다. 40년도에 한창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55년대쯤 되니까 그 인기가 독재로 돼서 막 헌법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에바 페론은 세 번째 와이프고요. 와이프가 뭐 권력을 물려받기도 하고 했잖아요. 마리아 페론이에요. 에바 페론으로 알려진 그 마리아 에스텔라 페론인데 이 사람도 40년대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파워를 가졌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파워를 잃었는가.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파워를 가질 때는 뭐 군인이고 했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이다. 사실 그랬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줬고 아르헨티나에서 특히 이제 에바 페론이 있고 하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의 참정권 같은 거 주고 잘 집행되도록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포퓰리스트, 인기 영합주의자들처럼 점점 독재가 돼가서 정치적을 감옥에 가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복수하겠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게 이름까지 대면서 뭐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또 에바 페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거의 비슷한 점은 언론을 완전히 사악한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사악하다, 악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많이 하죠. 악마 집단이다, 사악하다.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많이 해온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악하다,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부적절한가 하는 것을 아니까 뭐 사악하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상의 권한을 박탈을 해서 1955년이 됐을 때 이제 10년 이상 파워를 가졌을 때죠. 그때는 결국 쿠데타로 물러나고 말았는데 스페인으로 추방했죠. 페론을 추방을 했는데 정치를 못하도록. 그런데 지지자들은 그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앙 도밍고 페론이 거봐, 내가 희생자야. 나를 몰아내려고 저 사람들이 저랬고 파워를 갖기 위해서 나를 몰아낸 것이야. 하면서 계속 스페인에서 뭐 어디서 망명당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희생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정을 잘한 거예요. 잘해서 나중에 뭐 2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 정치에서 그야말로 큰 그 랜드슬라이드 승리를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 페론을 몰아내고 그 다음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못했으면 국왕이 명관이다. 그렇게 독재를 했는데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잘못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잘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잘함이 더 많으냐 못함이 더 많으냐 그리고 잘함과 못함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다가 한 실수냐 국민을 위하지 않고 본인을 위하려고 했는데 잘 됐느냐 이런 진정성이라는 것은 또 따로 그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이 물러나고 나서도 얼마나 못했으면 페론이 다시 승리를 했고 어쨌든 그 인내 기다리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론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 이런 것들이 어필을 해서 나는 희생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부정선거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나는 부정선거의 희생자야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뭐 상원도 3분의 1, 하원 전체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희생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힘을 얻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리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정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와서 발밑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내 반지에 키스하는 사람들을 노예 시대로 따지면 노예가 주인에게 발에 키스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나에게 키스하는 사람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게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고요. 희생자다. 후안 페론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칠레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뭐 이름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일본계 이민자의 아들, 뭐 이 출생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조사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민 올 때 이미 자녀가 2명이 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후지모리, 이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페론을 말씀드리면서 베를루스코니를 말씀드리면서 후지모리 각각 다른 이태리, 아르헨티나, 칠레의 대통령이지만 한국도 막 생각이 나요. 한국의 뭐 어떤 대통령, 특히 칠레는 더하죠. 왜냐하면 딸에게 권력을 또 물려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싸워요.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딸이 대통령을 했지만 그래도 박지만이 대통령을 한다던가 이런 그 누나와 동생 사이에 권력 암투는 없었잖아요. 페루는 지금 누나와 동생 사이에 그 라이벌, 정치적인 라이벌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다시 대비를 하자면 알베르토 후지모리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강하게 독재를 했죠. 90년부터 뭐 2001년 뭐 이때까지. 부패 스캔들로 끝났고 그 뒤에도 계속 후지모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009년도군요. 인권 학대 이런 것으로 감옥형 25년형을 뭐 언도받고 그리고 그 나라도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뒷거래가 많은 나라니까 또 뭐 사면도 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뭐 심장이다 하고 입원을 해버리고 뭐 이런 그 형이에요. 2010년도에 25년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고 하는 사이에도 페루에서 정치 파워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밍고 페론과 같은 페로니즘과 다릅니다. 후지모리즘은. 페로니즘은 내가 희생자다 하면서 그를 막 지지하는 뭐 어디 갔다가 스페인 갔다 오고 할 때 뭐 엎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후지모리는 가족으로 대리 정치를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부인과 별거하고 할 때부터 이 딸이 그 당시에 19살이었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잖아요. 대학생 때. 19살 때 아빠와 엄마가 나중에 이혼을 했지만 별거하고 하니까 First Lady 역할을 한 거예요. 게이코인가 그런데요. 딸의 이름이 게이코 맞죠? 지금 뭐 한 45살 정도? 뭐 40대 중반입니다. 19살 때부터 아버지의 First Lady를 했어요. 199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페루의 한 당의 그 당수인데, 그 푸에르사 당의 당수인데, 5살 아래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 이름은 겐지네요. 다 일본식 이름이에요. 겐지가 있는데 이 남동생이 지금은 이제 누나의 라이벌로 이 가족끼리 지금 정치적인 라이벌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후지모리즘이 오히려 페로니즘보다는 후지모리즘, maybe 페로니즘과 후지모리즘과 베를루스코니즘이 합쳐져서 트럼피즘이 앞으로 발전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만 구태여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 페로니즘이냐
후지모리즘이냐, 칠레의 것이냐, 아르헨티나의 것이냐 하면 현재로서는 칠레의 후지모리즘을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에서 막후 정치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딸, 아들, 며느리 라라 트럼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상원의원 나온다고 하고, 이방카 트럼프는 뭐 요즘에 나오려면 플로리다주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너무 바짝 엎드리니까 아직 이방카 트럼프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트럼프의 자녀들, 큰아들도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럼 둘째는 둘째 아들 대신 와이프인 라라 트럼프가 와이프가 간다고 하고, 딸은 딸이 간다고 하고, 단지 성인한 자녀 가운데서 티파니 한 사람만 정치에 지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물론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칠레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이 트럼프의 자녀와 며느리가 정치계에 나온다면은 전형적인 공화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트럼피즘을 업고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내지는 시아버지 형태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승계자인 거예요. 공화당의 승계자가 아니라 트럼프의 승계자로 나오는데 성공 보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선거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크게 당선됐던 그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본선거에 가면 그게 또 엉켜버릴 수도 있고,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가졌던, 본인은 가장 화려한 생활하고 가장 그 여성 편력도 많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금주의 백인들에게 딱 그 마음에 꽂혔잖아요. 그 마음에 꽂힌 이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걸 가져야지 되는데, 아직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자녀와 며느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만큼 안 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칠레에 아버지 아래서 한 5년 정도는 했나요? 5년 했죠. 퍼스트 레이디를 했던 게이코 딸도 지금 정치 당수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못하고 있잖아요. 후광으로 정치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기 영합주의자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너무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팍스의 션 해니티, 터커 칼슨이 있었고,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듣는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되는 러쉬 림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쉬 림보가 물론 숨졌습니다만은 그 뒤 지금 러쉬 림보의 청취자를 내가 가져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러쉬 림보를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수의 텔레비전, 라디오 진행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같은 그 트럼피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의해서 음모론을 너무 많이 퍼뜨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1월 6일에 의사당에 들어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업자가 9%밖에 안 되고, 물론 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아니면 오스키퍼라든가 그 밖에 무슨 3% 이런 식으로 무장 단체, 백인 우월주의자들 단체에서 많이 갔지만, 거기에요 보통 사람들, 블루스테이트, 바이든이 이긴 주에서 변호사, 누구누구 보통 사람들도 많이 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큐아난, 음모론, 파퓰리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엘리트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성적으로 좋아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장까지 그러면서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낙태 찬성 이런 가치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큐아난, 그 믿음이 계속 뿌리에 있는 한 인기 영합주의, 당선될 때도 4년 내내 지금도 내가 희생자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큐아난이 존재를 하는 한, 제2의 제3의 러쉬 림보가 존재를 하는 한, 물론 러쉬 림보와 다르긴 하지만 인포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알렉스 존스도 있고 뉴스맥스도 있고 원 아메리카 투데이도 있고 에폭 타임스도 있고, 그런 것이 존재하는 한 트럼피즘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애틀란틱은 보는 겁니다. 형태가 어떨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이 베를루스코니도 나는 박해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고,
페로니즘의 페로도 나도 희생자다. 후지모리는 가족이 대신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트럼피즘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미국 정치가 초점을 바꾸느냐 바꿀 것 같지 않죠. 지금 공화당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지금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 때때로 전해드려야 될 이렇게 뭐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같이 잡는 이런 것을 전해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에 따라서 뭐가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아르헨티나랑 같은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페로니즘을 지지하느냐 페로니즘에 반대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 꼭 시골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 음모론 때문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제어를 잘 안 하니까 러쉬 림보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모를 많이 퍼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라고 하고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도 물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적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사람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가짜라는 그 먹이를 너무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법정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법원 판사들이 다 매수됐어. 다 딥스테이트야. 트럼프가 희생자네. 트럼프를 박해하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도 중요한 거죠.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렬히 지지했었던 사람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자극적으로 끌어오게 한다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어도 가짜 주장을 덜 믿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정책인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원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전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해서 3월 중순쯤에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 같거든요. 뭐 $1,400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럴 때 저는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이것보다도 연방 최저임금을 어떻게 $7.25에서 $15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농업도 지금 예를 들어 제대로 안 되고 공장은 다 문을 닫아버렸고 이랬을 때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최저임금을 이 정도로 해줬을 때 연방 최저임금이라도 어쨌든 그러면 연방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방 계약자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럼 싫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바이든이 어떻게 하느냐, 공화당이 어떻게 하느냐 다 이런 게 연관이 되고 저는 할 일이 더 많아졌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한 세상을 살아가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어떤 예전에는 경찰 국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나쁘게도 느껴지기도 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보내보니까 야 역시 세상은 조금 더 괜찮은 마인드를 갖고 괜찮은 마인드로 더 성숙해 가려고 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리드를 하기는 해야지 돼. 리더십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잠자고 하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알면서 살면 좋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주말 오늘의 미국 시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전해드리겠고요. 베를루스코니즘이 될지 페로니즘이 될지 후지모리즘이 될지 트럼프이즘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